이렇게 친절할까? 자, 우리 책 4페이지 펴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에 요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 과학 지문이고요. 과학 지문 2개짜리인데, 요 놈은 문단을 체크 한번 해볼까?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총 4개로 되어 있구나. 4개로 되어 있고, 중간에 기억, 니은 이런 독립된 문제는 따로 없네요. 그 다음 넘겨봤더니, 우야, 1번 문제, 내용 일치 문제, 2번이 적용 문제구나. 됐죠? 자, 이건 수능에 나왔었고요. 두 문제 모두 다 60% 이상 틀렸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틀렸으니까 10명 시험 보면 정답자가 3명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척 어려웠던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틀리는 게 당연해요. 지금 현재 고3이라든 재수생들이 60% 틀렸으니까 10명 중 6명이 틀린 거잖아. 맞은 애가 3명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 이거 맞힌 애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냥 거기 뭐 서울대 간 거야. 이거 틀리는 게 일반적인 애들이고 맞힌 놈들이 이상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 당시에 뭐야 얘네들이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 끊어서 읽었죠. 우리가 구조 독해 하잖아. 그거 연습하는 거야. 어떤 소재가 와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쵸? 자, 첫 번째 달랑 최대한 연필로 먼저 합니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연필로 합니다. 그 뒤에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달랑 출발! 틀려도 좋으니까 주어 서서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해. 뭐 있지 지금? 주어하고 서술어 찾으면서. 자, 이제 한번 또 같이 해볼게. 이제 파란색 볼펜이나 빨간색 볼펜으로 한번 올려봐. 저는 어떻게 읽어가는지, 주어 어디서 찾고, 서술어 어떻게 찾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지점들을 찾아내야 돼. 평가원, 즉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시험 문제 내는 패턴이 똑같아요. 글을 쓸 때, 요런 지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걸 그걸 찾아내야 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니까 어떤 물체가 요놈이 주어져. 물이나 공기와 같은 이나니까 이건 대등절이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칠게. 대등절이니까. 그 다음에 물이나 공기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같은 거죠. 그러면 뭐야? 뒤에 유체가 뭐냐면 물이 유체죠. 물이 유체겠죠. 물이나 공기와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유체인 건 우리가 대부분 다 알지만 공기도 유체였군요. 그죠?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그러면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이거 우리가 물결 쳤었어요. 저건 언제 쳤었냐면 가정하거나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이런 거 가정이나 전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제시하는 거 항상 물결을 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물결 치는 것은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이나 전제 사항이 오면 요 놈을 이렇게 물결을 쳐달라고 그랬어. 왜냐면 평가원에서는 이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 요런 기술을 씁니다. 만일 이런 거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이런 정보 주고 싶을 때 얘는 아마 정보를 주고 싶은가 보죠.
또는 두 번째, 평가원에선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시험에 잘 응용하는 건 선후관계를 얘기하고 싶을 때 선후관계, 그러니까 순서, 선후관계, 뭐가 먼저고 뭔가 나중이죠. 그거를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일 뭐뭐 한다면 그 가정된 게 당연히 선이겠죠. 가정이 선이겠죠. 그 다음에 전제가 앞에 제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바로 전제가 바로 선이겠죠. 그러니까 물결을 친 이놈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이 뭐겠어?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자유낙하,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하는 게 얘가 이제 선이겠죠.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체에는 뭐가 작용돼요? 작용된대요. 뭐냐면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된답니다. 자, 쟤는 왜 동그라미 쳤냐면요. 자, 일단 중력, 부력, 항력은 이게 이제 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은 틀린 거야.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했더니 자유낙하가 됐어요. 이런 말 틀린 거야. 그게 틀린 거죠. 원래는 자유낙하를 할 때 저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선후관계 뒤집을 때 오답이 나오는데 이건 처음 시작이니까 정보를 주고 싶은가 봐. 자유낙하하면 저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근데 쟤는 왜 동그라미 쳤냐? 자,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그때는 가볍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된다. 뭐 이런 글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제 주어 치는 거야. 곤충은이 주어죠. 그 다음에 구성된다가 서술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구성 요소구나. 그냥 가볍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갑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구나. 이런 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구성 요소가 나올 때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냐? 이 구성 요소에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할 땐 이건 출제 요소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 이건 이제 출제 요소야. 얘가 출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읽을 때 당시에는 동그라미만 가볍게 칩니다. 근데 나중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리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진하게 이렇게 칠 거야. 이건 동그라미야. 이렇게 친 이유는 뭐냐면 머리의 기능과 역할을 뒤에 나올 거야. 그 다음 쭉 가다가 가슴은 막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써? 가슴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막 칩니다. 이제 뒤에 나온 정보는 가슴의 기능과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쭉 가다가 배는 나와요. 그럼 다시 동그라미 딱 칠 거야. 그 뒤에 정보는 뭐야? 배의 기능과 역할이겠지. 됐죠? 자, 얘는 일단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대요. 알겠어. 그냥 동그라미 치고 갔어요. 근데 뒤에 볼게요. 그래서 중력은 했죠. 여태 딱 치는 겁니다. 야하. 그러니까 이렇게 까맣게 칠한 건지 우리가 서로 약속이야. 까맣게 칠한 순간 그 뒤에 거는 그놈의 기능과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낼 거야. 자, 아까 해서 머리에 대한 정보를 소문자 A, B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배에 대한 정보를 1, 2로 해볼게요. 다음 중 연결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낼 거야. 그러면 머리는 A와 1이다. 틀렸죠? 그죠? 머리는 A와 B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짝지은 게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막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야. 오호. 그러면 자, 일단 중력은 하면 이제 중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게요.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랍니다.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했다라는 얘기죠. 오호. 세 번째 출제 요소를 찾아볼게요. 평가원이라는 수능 출제기관에서 출제내는 방식이야. 우리가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를 끊어서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문은 다시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우리가 달달달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수능 문제가 무한 소재로 막 나올 겁니다. 근데 읽는 방식은 정해졌어요. 국가고시잖아. 수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이렇게 빵틀을 배우는 거야. 일정한 빵틀이 있으면 쌀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꽝 찍으면 쌀떡이죠. 그러니까 소재가 바뀐다는 얘기야. 어느 나라는 밀가루가 들어와요. 내가 꽝 찍으면 밀가루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빵틀을 배우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고 집에 가서 숙제할 때 비문하게는 해보는 거야. 나름대로 해보는 거야. 근데 그 밑줄이 처음에는 막 다 쳐질 수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무슨 말이겠죠? 이제 점점 그 밑줄 치는 게 줄어들 거야. 나중에는 저와 비슷하게 될 겁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이거 여러분 하는 거 지금 막 재수생들도 이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걔네들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먼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되는데 나는 잘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해보는 거야. 그죠? 나는 도대체가 어디다 밑줄을 칠지 모르겠어요. 계속 쳐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 샘플 분석해주면 요렇게 하는 거구나. 점점 샘플 보면서 닮아가는 거야. 자, 이제 해볼게.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오면 자, 얘도 출제 요소입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 내는 방식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오면 시험은 어떻게 낼까 하면 간단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즉,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죠. 10kg짜리 아이가 중력과 속도 얼마입니다. 그럼 뭐야? 중력이 얼마입니까? 이거 구하는 거.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그런데 국어는 수학처럼 소수점으로 안 나옵니다. 22.333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딱 떨어져야 돼. 배수로 딱 떨어져야 돼. 왜냐면 국어는 지금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떨어져야 돼. 혹시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막 소수점으로 나와. 그럼 내가 잘못 계산한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누가 봐도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간단한 계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한 10% 정도? 90%는 다 얘입니다. 바로 뭐 하냐면 비례와 반비례를 물어봅니다. 비례와 반비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A는 B분의 C라는 공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A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A는 1분의 A죠. 1분의 A. 그러니까 1분의 A는 이 말은 B분의 C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비례, 빈, 반비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런 관계는 무슨 관계야? 요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죠? 반비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얘네끼리는 어떻게 했어? 비례의 관계를 갖잖아. 그래서 수능은 어느 정도만 딱 나오냐면 변수가 3개니까 하나의 값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A는 1분의 A야. 자, B분의 C인데 얘를 고정시킵니다. 이거를 고정시켜요. 그러면 자, C 값이 늘어나면 B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요 둘은 반비례 관계죠. 그럼 얘는 줄어들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됐죠? 반대로 C 값이 줄어들면 B 값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니까 늘어나요. 이 정도만 물어보는 거야. 변수가 3개니까 하나의 값을 고정을 줘요. 그리고 하나가 변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공식이 나오면 이렇게든 무조건 한 번은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읽으면서 옆에다 빨리 빼놔야 합니다. 조그맣게 써놔야 돼. 왼쪽이었던 오른쪽이었던 여러분이 빼놔. 자, 질량 곱하기 뭐냐?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이렇게 빨리 써놔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편한 대로 오른쪽에 빼놓던 왼쪽에 빼놓던 위에다 빼놓던 어떻게든 눈에 보이게 빼놔야 돼. 어차피 저놈은 한번 계산하게 쓸 거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변수가 3개니까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의 값이 늘어나면 하나의 값은 줄겠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국어는. 자, 다시 그러면 중력의 공식이 하나 나왔구나.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는 정보가 있군요. 그럼 중력에 대한 정보는 2개네. 공식 줬고요. 두 번째, 낙하하는 동안은 늘 일정합니다. 부력은 부력 이렇게 쳐야겠죠.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 있네. 자, 몇 번이야? 4번째 거 필기해 볼게요. 자, 요 패턴은 옆에다 잘 메모해 놓는 거야.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이런 기술적인 요소가 있구나. 우리가 아까 빵틀을 배워야 하잖아. 요게 일종의 빵틀이야. 그러니까 자꾸 기록해서 머릿속에 이제 이게 딱 고정돼야 돼. 그래야 어떤 소재가 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야. 자, 4번째 기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좀 공식인데, 자, A에 의해서 B라는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서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A에 의해 B, A에 의해서 B. 보빈아, 필기해야지. 어디 봐도 딴 생각하고 있어, 저놈이.
A에 의해서 B, A에 의해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땅 치고 이 앞에가 뭐냐면 원인입니다. A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B라는 결과가 생겨요 할 때 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앞자, 얘의 뒷자 인을 따오고 얘의 뒷자 과를 따와서 이런 거 우리 뭐라 하냐면 인과관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겠죠. 근데 이렇게 국어시험은 논리적인 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과관계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90% 이상이야. 대부분 다 인과관계야. 그러면 A에 의해서 B가 계속 나오면 되겠는데 이렇게 계속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살짝 바꿉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A 때문에 B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에 대한 공식입니다. A라는 원인 때문에 B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A에 의해 이렇게 쓰다가 뒤에는 A 때문에 B로 이렇게 쓰거나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씁니다. 똑같은 말 계속 안 써.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A에 따라 B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A에 따라 B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러면 또 A에 의해서 여기 있구나. 이래 나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잘 쓰는 말이 뭐야? 때문에가 잘 쓰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게 딱 나오면 여기 동그라미 치면서 이거를 때문에로 바꿔요. 때문에. 그러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 때문에 제외된 거죠.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입니다. 부력의 개념 정의를 해줬군요. 부력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 때문에 생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랍니다. 유체는 아까 뭐였냐면 물이나 공기 같은 거겠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체 우리가 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욕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 여러분이 여기로 쏙 들어왔어요. 쏙 들어오면 여기에 물이 막 넘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따로 땅 재면 어떻게 해서 요걸 딱 재면 나의 부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물 했고 공기 해볼까? 공기는 어떤 거냐면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할게요. 빗방울 이만하다고 치자. 이만하다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또 떨어져서 여기로 올 거 아니야. 여기로. 그러면 얘가 여기로 오니까 여기에 있던 공기가 옆으로 삐쳐나가겠지. 요 공기를 딱 재서 딱 재면 그게 바로 뭐야? 빗방울의 부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건 문제를 낼 때 저게 한번 적용이 되는 거야. 수능은요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틀리게 만들려고 하고요 더 맞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항상, 이거만, 매우, 이게 최고 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써? 이렇게 빗금을 쳐주는 거야. 이놈 뭐 요거 갖고 장난치겠지 라고 하는 거야. 중력의 반대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이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대요. 그럼 부력에 대한 정보들이 2개 나왔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들어오면 배제된 유체의 무게가 부력이고요. 중력의 반대 방향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이거 나왔네. 예를 들어주구나. 빗방울의 부력의 크기는 이거겠죠. 빗방울의 부력의 크기는 어떤 물체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뭐가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아까 저기에 맞춰볼게요. 빗방울의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빗방울이 그럼 뭐겠어? 요 빗방울이 바로 뭐야? 요거겠죠. 요게 어떤 물체가 빗방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제된 부피의 양이죠. 그것 때문에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죠. 그럼 뭐가 배제됐어? 요거죠. 공기의 무게. 그 빗방울이 들어와서 배제된 유체가 뭐였냐면 물이 아니라 공기였나 보죠. 그러니까 요거가 여기겠죠.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거죠. 그냥 다음 공기의 밀도는요. 공기의 밀도는 자 우리가 이게 밀도 이런 거 나오면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빽빽함, 촘촘함 이렇게 생각하자. 밀도는 자 이 강의실에 지금 여기 있는데 10명이 앉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강의실에 100명이 앉았어요. 뭐가 더 빽빽하냐? 100명이 더 빽빽하죠? 그때가 밀도가 더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10명이 여러 명 앉아있다고 쳐? 근데 다 나가고 딱 1명이 앉아있어. 그럼 밀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1명이 앉아있으면. 아까 10명보다 밀도가
낮은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밀도하면 그냥 빽빽하다, 촘촘하다, 조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자. 공기의 밀도는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이래.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요렇게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쳐서 비교하라고 그랬죠? 자, 공식이 몇 번째냐? 5번째 공식입니다. 자, 수능에서는요, 수능에선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가 잘 나온다? 차이점. 무조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수능은 무조건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 포인트야. 얘의 차이점이 출제 요소입니다. 뭔가 두 개를 비교했는데 차이점이 생겼어. 그러면 그건 100%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삼각형도 치고 역삼각형 쳤어. 저건 무슨 신호냐면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 풀다가 뭔가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럼 빨리 재심으로 가서 삼각형과 역삼각형 있는 걸 보는 거야. 거기가 차이점이 있었던 데잖아. 재심으로 읽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읽자마자 머리에 착착착착착 들어서 외워진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써?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 여기 있었고, 여기에 차이점 있는 게 여기 있었고, 이걸 다 표시를 남겨놓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바로바로 찾으러 오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표시가 없이 깨끗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요즘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또 읽는 거야. 또 읽으면 시간이 더 흘러가겠죠. 국어시험은요,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풀라고도 여러분에게 1년의 시간을 줘요. 그죠? 다 가르쳐주고. 그럼 여러분도 다 100점 맞아요. 국어는 시간을 넉넉히 주면 다 맞춰요.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에 어떤 수학처럼 공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어는 한국 사람에게 주면, 시간을 넉넉히 주면 다 100점이 나와. 근데 수능은 그렇게 안 보잖아. 100분의 시간 내에 풀어야, 80분의 시간 내에 풀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보편적인 애들, 그냥 대충 열심히 하는 애들, 대충 똑똑한 애들, 딱 봤을 때 얘 똑똑해요. 꼼꼼하게 똑똑한 게 아니라 대충 제 공부 잘하는 애요. 대충 제 아주 훌륭한 애예요. 이런 애들 있잖아. 앞에 대충이라고 붙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지금 국어 시험을 보면 몇 등급이 나오냐면 약 3등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대충 쟤 공부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죠? 그러면 한 3등급이야. 그러면 쟤는요. 엄마 얼마나 꼼꼼한데요. 대단히 훌륭한 애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1등급, 2등급이야. 그 애들은 어디 가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이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전혀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국어가. 3등급이 되는 건 몇 개 틀리면 3등급이냐면 약 5개에서 7개 정도 틀리면 3등급 나와요. 무슨 말 되겠죠? 근데 이 3등급 맞는 애들의 특징, 보편적인 우리들,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은 3등급인데 그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문 하나를 못 읽어요. 왜? 몰라서?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표시 없이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써?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국어 공부 못 한다는 얘기야. 그죠? 시간은 다 주면 다 맞힐 수 있어요. 그치? 양직 정원아. 그치? 끄떡끄떡 하잖아. 자, 그래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자, 요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A와 달리 B 이런 패턴이 나올 거야. 이런 패턴 나오는 순간 아싸, 이거 차이점에 시험 문제 나왔구나. 야, 차이점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잘 봐라. 이런 신호입니다. 이렇게 달리 이런 게 나오면 요거 차이점 내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A보다 B는, 이것도 역시 차이점을 내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서 정보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랍니다. 1000분의 1 수준이래.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가 1000분의 1이라는 얘기죠. 요 얘기잖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밀도가 작다는 얘기죠. 결국 이 얘기는 공기는 물의 밀도보다 매우 작아요 이거죠. 100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작아요 이런 얘기 하나 봐. 다음 여기 임으로 이렇게 했네. 임으로. 이것도 아까 인과관계 여기 있어. 아까 인과관계 필기할 때 A 임으로 B, 이것도 인과관계죠. A 임으로 B, 얘도 인과관계야. 원인 결과입니다.
즉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원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거 때문에를 써버림이라고 했죠. 인과관계 나오면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공기는 밀도가 매우 작다. 아주 촘촘하지 않죠. 그저 널널합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빗방울은 아까 어떤 물체였죠? 어떤 물체? 그죠? 그럼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 어떤 물체 빗방울 때문에 공기가 옆으로 배제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는 자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떨어져서 여기에 와야 되는데 공기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그릴 수 있다고 쳐볼게. 공기를 그렸을 때 공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밀도가 되게 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요만큼 있는 거야.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부력이 배제된 중력이죠. 배제된 중력.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하다.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여기에 빗방울, 어떤 물체 빗방울이 떨어져서 여기에 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빗방울이 이만해요. 공기의 무게가. 그럼 이만큼 나가면 재면 무게가 나오잖아. 근데 공기는 밀도가 어떻게 해서 되게 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요만한 거야. 요거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무게를 재봐야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찾았다. 또 그러나 나오면 요거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삼각형 칠 거, 역삼각형 칠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아까 위에 밀도가 공기는 물보다 밀도가 작긴 한데 그거보다 더 작은 놈이죠. 됐니? 차이점 찾았다? 그러면 공기의 밀도 이놈하고 스티로폼 입자 얘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얘를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 거야. 두 개를. 요번 비교 대상은 공기의 밀도와 스티로폼 입자입니다. 공기의 밀도가 작긴 작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스티로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됐네? 차이점 찾았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조독해를 한다라는 건 지금 요렇게 읽어내는 거야.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속 연습하는 거야. 자, 주어 서술어 찾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삼각형 있어. 요렇게 두 개가 짝이었고 요렇게 두 개가 짝이었죠? 이런 거 찾는 훈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해볼게. 자, 분명히 구성 요소는 3개였죠? 중력, 부력, 학력이라는데 학력 설명 안 했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학력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출발. 최대한 해봅니다. 틀려도 되니까.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왜 그림 그리냐고. 됐어? 됐어? 자, 여러분 찾은 거랑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자, 파란색 볼펜이나 빨간색 볼펜으로 해서 여러분 거랑 차이를 한번 더 보자. 나는 짝이 한 2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찾았나? 여러분 찾았나? 잘 봐. 자, 물체가 주어고 유체 내에서, 유체는 아까 공기 뭐하고 그다음 뭐 있죠? 공기랑 물 뭐 이렇게 했었죠? 정지대에 있을 때와는 달리, 아이고 씨. 달리가 나왔네. 그죠? 달리가 나오는 순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삼각형, 역삼각형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 딱 찾았다. 바로 뭐겠어? 정지해 있을 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경우죠? 정지와 운동의 경우네. 기자. 저 짝을 찾아야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이게 시험 문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짝을 찾아야 문제 풀 때 빨리빨리 선택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어차피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저 짝을 못 찾으면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자, 물체에 저항하는 항력. 여기서 항력 얘기 나왔구나. 드디어 나왔네. 항력은 뭐냐면 물체에 저항하는 힘, 이게 항력인가 봐. 그죠? 얘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야? 화살표 치면 운동할 때만 항력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 거야? 잘못된 거 오답을 찾으라고 하는데 정지되어 있는데 항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언제만 된다고 그랬어? 운동할 때만 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 역삼각형 표시하는 이유는 멋있으라고 표시한 게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에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나왔다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애들보다 유리한 거야. 다른 애들은 글을 읽을 때 시험 문제가 뭔지 모르면서 막 읽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훈련들은 어떤 거냐면 시험 문제가 뭔지 알고 여러분은 읽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다만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야. 곳곳에 숨겨 있는데 연습하지 않고 눈에 확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계속 연습해야 돼. 자, 발생하는데 이 힘은 항력이겠죠. 이 힘이 뭐야? 항력이겠죠? 항력은 물체의 운동의 운동 방향과 반대래. 다시 정보 줬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답니다. 반대로 작용한대요. 항력에 대한 정보를 줬구나. 그러면 아까 슬쩍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3개 있었잖아. 3개. 자, 여기가 만약에 땅이라고 쳐볼게요. 여기 지면이야. 그러면 땅으로 작용하는 건, 얘 물체야, 얘가. 어떤 물체? 이쪽으로 가는 게 중력이죠. 땅으로 가는 건 중력이잖아. 그죠? 그래서 중력은, 지면으로 가는 게 중력일 테고, 중력과 항상 반대로 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건 부력이라고 했죠. 거기에 뭐 항상 이렇게 썼잖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운동 방향이 이쪽이죠. 이쪽으로 운동하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게 뭐가, 이렇게는 뭐가 생겨? 이게 항력이 이렇게 생기나 봐. 맞죠? 지금 뭐 요거 설명한 거야, 요거. 자, 그래서 이 항력은요,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했습니다. 또 출제 요소네. 자,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맞춰서 써봐. 6번이라고 해볼게. 이 번호 모르겠어? 필기 몇 번인지 모르겠어? 자, 이것도 출제 요소입니다. A 할수록 B, A 할수록 B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건 우리가 표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물결을 칠 겁니다. 왜 물결을 치냐면 얘 시험 문제 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다. 라는 신호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 얘도 비례 반비례입니다. 비례 반비례 문제를 낼 때 이런 패턴을 이용합니다. A 할수록 B니까 A가 클수록 B가 크다. 이런 패턴이었다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반대로 냅니다. A가 작아지면 B도 작아지겠지. 이렇게 낸다고요. 비례, 반비례 이런 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속도가 커질수록 상응하여 커진다 했네. 뭐가 커지는 거야? 얘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자, 속도가 커지면 항력도 커진다란 얘기네. 이 얘기잖아. 그죠? 시험 문제는 반대로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속도가 작아진다면 항력도 작아지는 거죠. 속도가 커질수록 그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작아지면 항력도 작아지겠지. 반대 방향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다음,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랍니다. 이거 공식이다. 그죠? 요거의 합이다. 이렇게 했네. 이게 공식이네. 그러면 공식이 나왔으면 옆으로 슬쩍 빼놓으라고 그랬죠. 자, 항력에는요. 마찰 항력과 플러스 압력 항력의 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네. 공식이 나오면 어떻게든 옆에다 빼놓으라고 그랬죠. 마찰 항력 플러스 압력 항력이래요. 자, 그런데 마찰 항력은 자, 구성요소, 항력이 있는 구성요소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성요소잖아. 근데 가볍게 다 따로 분리해서 다시 설명하죠. 그럼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마찰 항력은, 그럼 뭐 아예 분리해서 읽어볼까?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렇게 읽을까?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다시 기술 들어왔네요. 뭐 때문에 했으니까 앞에가 인과관계니까 원인이죠. 유체의 점성입니다. 점성은 끈적끈적한 거, 그죠? 끈적끈적한 원인으로 결과는 어떻게 생겼어? 항력이 물체 표면에 항력이 생기는군요. 얘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항력이 생겼다는 건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저항하는 힘이 생겼어요. 이런 말이네.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대등절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답니다. 또 비례 반비례죠? 체크해야겠네. 그럼 이런 거야. 유체의 점성이 크면 항력도 커지겠죠. 또 물체의 표면적이 크면 항력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점성이 작아지면 항력은 작아지고 표면적이 작으면 작아지겠죠. 무슨 말이겠죠? 자, 밑에 끈적이가 있어. 걸어가야 돼. 근데 발이 신생아 발이어야 하고 그다음 발이 300mm야. 그죠? 그럼 누가 항력을 더 많이 차지해? 300mm가 표면적이 더 크지요. 그러니까 걔가 더 항력을 더 많이 받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다시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가정이죠.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해 다시 기술 들어왔습니다. 뭐뭐에 의해 또 나왔죠? 아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 이가 원인이죠. 는 압력으로 생긴답니다. 생기는 항력, 그때 항력이 생긴대. 결과 압력차에 의해서 생긴대.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읽어도 되겠구나.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찰 항력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압력 항력이라는 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이 글은. 그러니까 얘는 또 요렇게 두 개가 짝이 되고 대조죠. 아까 요 두 개가 짝이 되고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조가 되는 건 두 개 정도 있네, 되게. 그러니까 전후방에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답니다. 다시 압력 항력은 물체 방향에서 바라본 단면적이 클수록 크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해보자. 자, 스카이다이버 해볼게요. 스카이다이버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왜? 자, 이렇게 떨어진다고 쳐볼게요.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가 지표면이야. 그러면 압력 항력은 전후방에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가 전방이죠. 여기가 전방. 그 다음에 여기가 후방이죠. 후방. 요 뒤에 압력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영화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서, 다이빙 훈련을 합니다. 군인이.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가 다이빙을 했는데, 오빠, 낙하산이 안 펴져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뒤에 주인공이, 내가 구출해줄게 하고 지가 같이 뛰어내리잖아. 아까 여자애는 먼저 떨어졌고 얘는 뒤따라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애는 이렇게 펼쳐서 내려가고 얘는 어떻게 해서 그냥 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거 봤죠? 걔는 왜 그래? 단면적이 머리만 생기게 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면 단면적이 크니까 항력이 커지죠. 저항하는 힘이 커지니까 그 여자애를 못 따라잡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거 봤죠? 그래서 둘이 딱 안고 탁 잡아당기고 오빠 뭐 이거 봤지? 에이씨 있어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면적에서 운동 방향에서 바라보니까 운동 방향 이쪽이죠. 이쪽에서 바라본 단면적 여기겠죠. 그러니까 몸이 클수록 항력이 커지는 거죠. 그죠? 빼짝 마른 놈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력이 좀 적은 걸 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 해볼게요. 세 번째 단락 무슨 글이 있나 보자. 어디 뭐냐? 지금 우리가 낙하할 때 생기는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중력, 부력, 항력 다 설명했네. 세 번째 단락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나 한번 볼게요. 여기도 대립되는 짝이 보일 겁니다. 짝 한번 찾아봐. 자, 출발. 세 번째 단락. 마찰 항력의 압력 항력이 왜 반대예요? 따로 설명한다고. 반대가 아니라 두 놈은 자,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반대라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라는 거지. 그죠? 차이점을 보라는 얘기죠. 아까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 표시해 놓는 거야. 뭐가 차이점인지. 압력 항력은 마찰 항력은 점성 때문에 생기는 거. 압력 항력은 전후방 압력 차이에서 생긴 거. 그거 체크하라고. 자, 또 해볼게. 여러분 표시한 거랑 한번 체크해보자. 안개비는 아시죠? 분무기처럼 내리는 비 있죠? 아주 작은 비. 안개비의 빗방울이 미세먼지와 같이 네? 작은 물체가 뭐냐면 안개비. 작은 물체가 뭐냐면 미세먼지. 그죠? 미세먼지니까 이것도 아니지. 이거보다 훨씬 작아야죠. 그죠? 이것도 아니지. 더 아주 거의 작아요. 얘가 낙하한다면 가정이죠.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매우 작아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뭐였죠? 얘는 압력 항력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압력 항력이 작다고요.
사람이 몸집이 이만하면 전방 후방이 있어서 압력차가 생기는데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의 그 압력차가 크지 않은 거야. 너무 작아. 매우 작아. 그래서 마찰 항력이, 그러니까 원래 항력은 마찰 항력 플러스 압력 항력인데 이게 거의 무시 수준이야. 얘가 0.00001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거의 무시야. 얘를 거의 무시해. 그러니까 뭐냐면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답니다. 아, 마찰 항력이 대부분이구나. 근데 빗방울이 이제 커져. 안개비였는데 빗방울이 이만해진다고 쳐볼게요. 그럴 리 없지만 그러면 앞에 전방과 후방에 압력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써?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게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물체가 작은 놈이 내려갈 때, 그죠? 물체가 작은 놈이 있으면 전후방에 압력차가 없다 보니까 이게 거의 무시 수준이야. 그래서 대부분 마찰 항력으로 계산돼요. 이거네. 반면 찾았다. 반면 그러면 차이가 드러나는 걸 찾아야겠죠? 스카이 다이버와 같은 거죠. 큰 물체 찾았다. 얘는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 작은 물체가 낙하 이거와 그 다음 뭐 있어? 큰 물체가 낙하, 이게 서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작은 물체가 낙하할 때는 전후방의 압력차가 거의 없어. 압력 항력이 무시 수준. 그래서 마찰 항력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큰 물체는 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한 때문이죠.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 얘가 원인이죠. 그러면 결과는 압력 항력이죠. 이게 결과죠. 그래서 얘가 매우 큽니다. 매우 무로니까 크기 때문에 다시 원인과 결과죠. 그러면 얘 뭐야? 큰 물체가 올 때는 어떻게 써? 이 중에서 어떻게 써? 압력 항력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마찰 항력이 거의 무시할 수준이에요. 이런 건가 봐. 그래서 마찰 항력이 비중은 무시할 만합니다. 이런 거네. 그러면 지금 차이가 드러나는 거 딱 체크하고, 작은 물체의 경우에는 압력 항력이 무시 수준, 큰 물체에는 마찰 항력이 무시 수준, 이런 거였네. 자, 마지막 단락 다시 읽고, 먼저 끝난 사람은 문제를 먼저 도전 한번 해봐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 읽고 먼저 끝난 사람은 문제 좀 도전. 힘내. 자,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나서 다시 인과관계죠? 그죠? 중력이 원인이죠? 중력 때문에 뭐하냐? 속도가 증가합니다.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여기가 결과겠죠? 결과. 하지만 이에 따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게 이것이죠. 이에 따라 뭐뭐에 따라 이것도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게 원인이겠죠. 낙하 속도가 증가하면 뭐도 커져? 항력도 커지죠. 아까 했잖아.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 항력은 뭐야? 항력도 이에 상응해서 커진다고 그랬죠. 속도가 증가하니까 항력도 커지겠죠. 그렇겠죠. 속도가 증가하니까 항력도 커진 거지.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진답니다. 항력, 부력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면 낙하하고 있어요. 낙하면 이제 여기가 지면이잖아. 그죠? 지면이니까 이쪽으로 뭐가 있어? 무조건 중력이죠. 중력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 부력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낙하하는 거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죠. 운동 방향이 이거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이쪽으로 뭐가 있어? 항력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야?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과 같답니다. 그래? 얘는 지금 뭐냐면 항력 플러스 부력의 합이 뭐와 같다?
중력과 같아진답니다. 공교롭게도 다 뭐야? 위쪽 방향 2개, 아래 하나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된답니다. 가속도랑 속도랑 다른 거 아시죠? 내가 여기 뭐야? 여기를 10km, 자동차가 10km로 가요. 그럼 속도가 10km죠. 근데 내가 10km로 가다가 20km로 갔어.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야? 속도가 더할 가짜입니다. 더해진 거죠. 그럼 얼마야? 가속도가 10km죠. 그러면 얘가 2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가속도는 10, 속도는 20k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개념과 달라요. 그죠? 더해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더 빨라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는 거야. 댐의 때문에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 바로 등속 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속도가 1이면 10, 11, 12, 13 이렇게 가겠지만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10, 10, 10, 10 이렇게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종단속도. 이걸 우린 뭐라고 해? 이걸 종단속도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요렇게 되는 순간 뭐야? 가속도가 0이랍니다. 가속도가 0이래. 그래서 요 상태가 뭐야? 가속도가 0이면 같은 속도죠. 등속 운동을 한대요.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래? 요걸 바로 뭐냐면 종단속도 이렇게 얘기하나 봐.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승하거나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입니다. 자, 형광펜 칠해볼게요. 여기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여기다 형광펜 칠해볼게요. 자, 형광펜을 여기다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형광펜을 쳐볼게. 자, 얘 왜 형광펜 치냐면 얘가 출제 요소입니다. 얘가 출제될 거야. 지금 위쪽에서는 뭐야? 논리적으로 낙하할 때를 설명했죠. 논리적으로 낙하할 때를 설명했잖아. 원인과 결과에서 막 자세히 설명해줬잖아. 근데 어떻게 써요? 이거 상승할 때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시험 문제는 상승을 내겠다는 얘기야. 이런 거 뭐야? 수평으로 이동할 때도 이런 게 나타나요. 이거 뭐야? 수평으로 이동할 때 시험 문제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위쪽에서는 떨어질 때를 자세히 설명하다가 상승하는 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야.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낙하야. 그럼 이번에 로켓 같은 게 이제 상승할 때 해보자. 상승. 그럼 운동 방향이 이쪽이겠죠? 지면이 이쪽이잖아. 지면이.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뭐겠어? 당연히 지면 쪽으로 중력이죠. 중력의 반대 방향은 뭐겠어? 부력이 있겠죠? 운동 방향이 이쪽이니까 항력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죠? 이렇게 생기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문제를 뭐를 내겠다? 요거 상승인 이놈을 낼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신호입니다. 다음. 자,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러면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아까 낙하의 경우에는 이동 방향이 이쪽이죠. 이렇게 가는 힘은 중력이죠. 중력과 이렇게 되는 거죠. 낙하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래요. 반대 방향, 이동 방향이 낙하가 이렇게 되니까 반대 방향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항력과 부력이겠죠. 얘가 뭐겠어? 얘가 항력이고 그 다음에 얘가 부력이야. 부력. 이게 평형을 이룬답니다.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이게 같다라는 거죠. 이게 종단속도죠. 그렇다면 로켓의 종단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 방향이 부력이죠. 그러니까 로켓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이 부력이니까 부력은, 그 다음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은 항력과 중력이죠. 항력 플러스 중력이겠지.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 2번 문제. 2번 문제가 이렇게 반대로 냈단 얘기야.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한 문제를 맞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어디 해보자.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을 할 때, 이거 우리 아까 했죠? 큰 물체, 작은 물체, 너 역삼각형 쳤잖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아까 큰 물체가 오면 어떻게 써요? 큰 물체는 압력 항력이 엄청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찰 항력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마찰이 아니라 얘는 뭐야? 압력 항력이죠. 틀렸네. 시험 문제 나오잖아. 아까 삼각형, 역삼각형 쳤으면 바로 풀 수 있죠.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는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죠. 이건 뭐야? 전후방에 생기니까 압력 항력이죠.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아까 했었죠? 뭐 할수록 뭐 한다 있었잖아. 그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항력도 이에 상응하여 커지는 거죠. 뭐 할수록 뭐뭐 한다잖아. 시험 문제는 항상 반대로 된다고 그랬죠? 요번엔 뭐겠어요? 항력이 생기면, 항력이, 압력 사세가 항력이 커지면 속도는 어떻게 해서 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틀렸네. 다음.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렀답니다.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된다면 그 물체의 가속도, 종단 속도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0.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 가속도가 0이 되므로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했죠. 가속도는 없지만 같은 속도로 떨어지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고 있죠. 그럼 속도가 있네? 그럼 뭐야? 중력 가속도는 뭐야?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0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아진다가 틀렸죠. 물론 저는 물리 좀 배운 적이 있어서 중력 가속도는 9.8 이렇게 알면 풀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국어는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왔잖아. 가속도가 0이 되므로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속도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다가 틀렸죠.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자, 부력의 개념을 좀 알아야겠죠. 그럼 아까 제심으로 가서 부력 동그라미 쳤던 데 따라가면 유체,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의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물이 이게 가득 있는데 내 걸로 쏙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물이 넘치잖아. 이 넘친 물을 재면 그 무게가 부력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써? 항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얘는 어떻게 해서 항상 일정한 크기겠죠. 일정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왼발부터 들어갔어요. 그때 물이 넘친 무게의 양이나 오른발부터 들어가나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항상 일정하겠죠? 정답. 그러면 5번이 오답이 많은데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쇠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이랍니다. 서 있을 때, 그럼 해볼게. 자, 여기 물이 찼어요. 서 있을 때 넘쳤겠죠, 물이. 그죠? 그 다음에 누워있대요. 자, 이 똑같은 곳에 쇠막대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넘친 양은 같겠지.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머리부터 들어가나, 물속에 내가 서 있으나, 물속에 누워있으나, 넘친 물의 양은 같죠. 근데 더 크다가 아니라 같죠. 자, 요것도 60%가 틀렸고, 그 다음 문제도 60%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하나 더 찾았어야 되는데, 이걸 찾았어야 돼. 크기와 모양이 같답니다. 여기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건,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부피가 같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건 부피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써? 부피가 똑같으면,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고요. 뻥 뚫린 공이 있고요. 요 안에 꽉 찬 공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떨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공기 중에 이쪽으로 올 거야. 얘도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오면 요 바깥으로 공기가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잖아. 그거나 얘나 공기의 양은 똑같죠. 같죠. 그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부력이 같답니다. 부피가 같다, 결국 뭐야? 얘는 부력이 같다라는 것을 찾았어야 합니다. 자, 요게 힌트입니다. 부피가 같으니까 부력도 같아요. 요 정보가 하나 나왔어야 돼요. 자,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 B의 공기 중에 고정했습니다. 이때 물체 A,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 그래 알겠어. 자, 밀도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공기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A와 B는 뭐가 같다? 부력이 같다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A와 B를 놓아주었더니 모두 속도가 증가하여 상승했답니다. 그럼 얘는 상승으로 바꿨어야죠. 지표면이 여기 있다면 여기가 중력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부력이고 상승이죠. 그 다음에 상승이니까 운동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렇게가 항력이 들어오겠죠. 그죠? 항력. 그럼 종단 속도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운동 반대 방향이 같은 거죠. 운동 방향은 위로 가는 거니까 부력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부력은 항력 플러스 중력이어야 합니다. 중력이어야 해. 자, 찾았어. 자, 또 해볼게요. A와 B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자, 봐라. 고정되어 있대요. 그럼 작용한 항력, 이거 틀렸죠? 아까 뭐와 달리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표시 잘했죠? 운동하지 않는, 정지와 달리 유체 운동할 때 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항력이란 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틀렸습니다. 다음.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답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건 결국 뭐야? 종단 속도에 온다는 거죠. 요거죠, 요거. 근데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A도 뭐냐면 부력은 항력 플러스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도 부력은 항력 플러스 중력이죠. 근데 이건 일단 두 개가 같지요. 그죠? 자, 그런데 A가 항력이랍니다. 요 항력이래요. 근데 여기 중력이라는 거 뭐였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죠. 중력 가속도는 아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밀도라는 건 혹시 이거야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부피분의 질량. 그렇다면 뭐겠어요? 부피는 어차피 같으니까 밀도가 크다라는 거. 얘가 B가 밀도가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더 큰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B가 질량이 더 큰 거야. 그러면 B가 질량이 커요. 더 커. 그죠? 얘는 어떻게 될까? 만약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4라고 해볼게요. A, B라고 했을 때 4는 2 플러스 2였고요. 얘도 4는 2 플러스 2였어요. 그런데 이제 B가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얘가 3이 됐어. 그럼 얘는 얼마 돼? 얘는 1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뭘까? 맞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항력이 이쪽이 더 큰 거죠. A가 항력이 더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B의 항력보다 작다가 아니라 더 크지요. 크겠군이죠. A가 더 커야지, 항력이. 자, 그 다음. A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작용입니다. 부력과 중력이랍니다. 요 차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부력과 중력이래. A가 부력은 항력 플러스 중력이잖아. 근데 비교 대상이 뭐냐면 증가하고 있을 때 속도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뭐가 커지죠? 속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면 항력이 커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만약에 아까 숫자로 한번 넣어보면 4는 2 플러스 2라고 쳐볼게요. 속도가 증가하는 상태면 4는 고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속도가 얘가 커지는 거잖아. 이게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은 1이 되겠죠. 그럼 요 차이는 얼마야? 3이네? 3 차이가 있네? 얘는 3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돼 있을 때입니다. 고정돼 있을 때는 아까 얼마야? 요거죠. 그죠? 요 둘의 차이는 얼마야? 2죠. 요 둘의 차이는 2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돼 있을 때가 크다가 아니라 더 작죠. 다음. 자, A,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속도가 증가했답니다. 이걸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은 함수? 여기 있잖아. 속도가 증가하면 2에 상응하여 항력은 어떻게 해서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거 증가잖아. 틀렸네. 아싸. 그러면 정답은 5번밖에 없네. 자,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비교 대상이 뭐냐면 지금 공기하고 밀도가 더 큰 기체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공기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쓴 건 공기였잖아. 얘보다 더 밀도가 크대요. 지금 우리는 이 교실 안에 10명이 있을 때 내가 지나가는 걸 계산했는데 여기에 100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저쪽으로 지나갈 때 힘이 더 들어, 덜 들어? 힘이 더 들겠지. 100명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힘이 더 든다는 건 항력이 크다는 얘기죠. 맞냐? 그러니까 어떻게 써? 항력이 훨씬 더 크겠군. 이게 정답이겠죠. 자, 여기까지 정답이었다. 자, 그 다음에 숙제할 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조 분석한 거를 해서 와야 돼. 없는 거 다 무효다, 이제는. 그 다음에 중간에 오류인 문제가 있는데 답을 맞았다고 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답만 보고 베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의미 없어.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숙제가 되게 고통스럽고 많지 않잖아. 뭐 3문제, 4문제밖에 안 되잖아. 사실은 30분도 안 됩니다. 그거 그 시간 없다는 거 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정확하게 오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